안녕 반갑습니다. 하지 진압 수방 파이널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있는 건데 그거를 하신 분들에 대해 해설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안 사신 분들은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 또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문제가 수화 방법이 되는데요. 냉각 수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거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뭐 옳지 이렇게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수강안부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틀린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오류 문제를 찾기 이전에 꼼꼼히 물론 보되 가장 틀린 걸 찾는 게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틀린 걸 찾는 게임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너무 생각이 깊어버리면 답은 또 다르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틀린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냉각수화입니다. 그래서 냉각수화에 대한 얘기고요. 3요소 또는 4요소 중에 점화원을 이용한 원리가 되겠죠. 냉각수화라는 건 당연히 알다시피 이 부분에 있다라면 그죠? 여기 x축을 낮추는 게 냉각수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점화원 낮추는 거예요. 그죠? 온도를 연소점 이하로 낮춘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뭐 인하점에 낮춘다든지 혹은 뭐 발하점이라 낮추는 것이지 연소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소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연소점은 인하점 위에 있는 점이고요. 그죠? 불이 또 붙을 수 있는 불이기 때문에 연소점 이하 냉각시켜 주는 건 아니고 발하점 착화점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하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또 자연발화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발화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게 좀 중의적 표현이 됩니다. 이 발화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있죠. 인하이한 발화가 있고요. 자연 발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하이한 발화도 뭐다? 발화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화점이 낮춘다는 말은 인하이한 발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화점이라는 것은 자연 발화도 존재하고 그죠? 인하이한 발화도 있다 보시면 돼요. 자연 발화는 어디에서 이 중간에 불이 붙는 거고 인하이한 발화는 뭐다? 이 가장자리에 불이 붙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뭐 이 두 가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발화는 말은 인하이한 발화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답은 1번 같고요. 무슨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가연물질 냉각수화는 점원 열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점원 유지 상태 이하로 하고요. 결국은 아마 1번 문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해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분해 생성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레니우스 방정식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건데 온도 낮추면 반응 속도는 뭐다? 떨어지겠죠. 냉각수화 가능한 건 냉각수화는 사실 모든 수화 약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로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모든 약제 가능한 거죠. 물, 강화액, CO2, 할론, 포 약제 등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도 여러분이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여서 냈는데 접근 방식 중 분산적 접근 방법입니다. 단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단점이 물어봤고 옳지 않은 거. 단점은 업무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얘는 뭐야? 통합이 되게 통합의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물론 우리가 분산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통합으로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일본은 아직까지 분산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통합의 대표적인 것이 긴급 구조 통제단 같은 게 있고요. 또 통합의 대표적인 것이 재난본부, 재난안전본부 이런 것이 통합의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통합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한 개 부처가 마이크폰을 잡고 있고요. 이렇게 쭉 연결돼 병렬적 다수 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긴급 통제단도에서 우리가 다 모으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폰을 내가 잡는다는 얘기죠. 중대본부도 마이크폰을 행안부에 잡든지 국무총리 잡는 거예요. 물론 범정부 차원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연계 미흡한 거죠. 왜? 분산은 이런 형태니까. 그 다음 대처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죠? 자, 재원의 배분과 복잡하다 보시면 되겠죠. 답은 몇 번? 1번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특성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 업무에 대한 특성을 내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명확하게 또 주어졌어요. 업무의 특성에 뭐가 있냐면 조직의 업무의 특성은 현대일과 위신 결전이 있겠죠. 이런 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현장성이 있고요. 대기성, 일체성, 가외성, 위험성, 신속성, 결과성,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성이죠. 소방조직 각종 재난 발생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생명,
담보로 위험에 처한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현장 중심 행정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이죠. 수방 업무는 가스, 전기, 유류, 그죠? 뭐 물리, 화공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복합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서 바탕해야 된다. 프리즘식은 물론 여기도 없고요. 일반 행정의 프리즘식 어디 있냐면 프리즘식은 하재, 조사 파트 있죠. 조사 파트는 뭐다? 신정안, 강보현 뭡니까? 푸가 되겠죠. 중요시되는 것에 비해서 소방 조직은 대형 재난 인명 피해가 커지면 책임 면하기 어렵고 하재 등 각종 재난, 대형 재난이 발생 시 강기해제 책임을 물어서 문책의 처벌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위기상의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강조한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여기 틀렸죠. 특성이 아니라 뭐다? 결과성이 있는 거고요. 또한 이것 또한 틀렸겠죠. 이것 또한 프리즘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결과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사망자가 몇 명 나왔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속 대응성도 있습니다. 빠른 나의 골든, 이 말은 뭐예요? 골든 타임을 뭐다? 확보한다가 되겠죠. 여러분도 합격하기 위해 골든 타임이 있는데 이번엔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입니다. 증기 폭발이라는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증기 폭발. 증기란 폭발이란 것은 이런 그래프다.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기 폭발. 물론 가스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뭐 가스 폭발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가스가 나오더라도 액체 기체될 때는 증기 폭발이 될 수 있습니다. 액체에서 뭐가 될 때, 가열할 때 순간적 증발. 맞습니다. 액체, 차가운 액체, 물질, 차가운 액체의 가열로 인해서 일시 막대한 증발로 인한 거. 그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증기 폭발은 뜨거운 액체 넣는 경우에 차가운 액체에 뜨거운 액체 넣는 경우보다 더 방대될 수 있으면 기상 폭발이 된다는 나와 있죠. 자,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증기 폭발은 뜨거운 액체를 넣는 경우보다는 증기 폭발입니다. 차가운 액체 아니죠. 반대로 나와야 돼요. 차가운 액체보다는 뜨거운 액체를 넣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뜨거운 액체 넣는 경우보다는 차가운 액체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요? 차가운 액체보다는 뜨거운 액체 되는 거. 이것만 틀린 건 아니고요. 여기 틀렸습니다. 두 가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기상도 틀렸어요. 응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 틀린 건 차가운 액체에 뜨거운 액체를 넣는 경우가 더 방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액체가 더 클 수 있는 거고요. 뜨거운 액체가 더 큰 거고 또한 여기 기상이 아니라 응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뜨거운 액체가 더 크다는 거. 왜? 그만큼 기체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충격파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겠네요. 충격파도 뭐다?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감압할 때.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충격파나 이런 폭경에 또 꽂혀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안 주어졌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3번을 많이 찍기보다는 4번을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3번을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충격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봅니다. 자, 이류 위험물의 위험성인데 가장 옳지 않은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류 위험물 1류, 3류, 4류 뭐 쭉 있죠. 그죠? 1류는 가장 중요한 건 뭐? 1류는 산화성 고체. 한번 위험물 파트 보세요.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 발화성이 금속 물질, 4류 인화성 액체, 5류는 자기 발화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가 제일 중요하죠. 또 위험물 종류, 또 지정 수량, 위험 등급, 일반적 성질, 소화 대책. 여기 파트는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위험물의 종류, 위험물에 대한 지정 수량, 위험물에 대한 위험 등급, 그 다음 위험물에 대한 일반 성질, 어떻게 소화 대책, 이건 모두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문제 했잖아요. 그러면 24문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금속분은 산 할로겐 원소, 항화수 접촉하면 발열하며 습기 조절 발화 위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의심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구나 보시면 됩니다. 연소시 대류열 복살과 대량 유독성 생성물 때문에 소화가 어렵고요. 곤란하단 말은 금속분 하재 물에 의한 냉각 소화하면 수소 발생에 대해 폭발 위험이 있는 겁니다. 금속분은 그렇습니다.
비교적 다른 위험물에 비해서, 다른 가연물에 비해서 착화는 낮아서 저온에서 발화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주의를 표시하죠. 인화성 고체는 하기 언급이 됩니다. 무기가산화 물류는 물과 반응에 발열하고 산소 방출하며 삼류와 비슷하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와 얘도 애매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건 확실히 틀렸겠죠. 그러니까 더 찾는 거예요. 무기가산화 물류는 아무리 여러분 뭐라 한다 하더라도 얘는 인류입니다. 인류. 그렇죠? 인류. 여러분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몇 년지,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문제가 되는데요. 6번 문제입니다. 할로 1301. 자, 지금 문제가 1301을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1301 대체할 약제를 개발해야 충족해야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물어봤냐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를 물어본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왜 네가 1301을 왜 묻냐 이게 아니고요. 1301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대체한 약제죠. 물론 1301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는데 이건 보시면 돼요. 자, 1301은 뭐 할론에 대해 중요한 이겁니다. 뭔데? CF3 염소 없고 브롬이다. 이게 첫 번째. 1301은 소화 효과가 제일 좋더라. 독성도 제일 적더라. 그러나 ODP가 크더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할로겐이나 불활성 기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매우 우수합니다. 엄청나게 우수한 약제 중 하나입니다. 자, 충족할 거예요. 자, 진압 후에 잔유물이 남이지 않는 게 좋은 약제가 있죠. 오키. ODP와 G돌0일 것. 그죠? 맞습니다. 물론 0에 가까워야 되는데 0일 것. 맞습니다. 오키. 전기와 정성을 위해서 비전도성이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배관의 자체 압력으로 방출했을 것. 이건 없어요. 얘는 사실 자체 압력으로 방출할 수 있는 건 뭐다? CO2가 가장 우수한 거고요. 나머지는 자체 압으로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압력은 좀 있겠지만.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저장할 때 안정성이 있을 것, 제조 원가가 낮을 것,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독성이 없을 것,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조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 그 주요 대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조합이 맞는 건 나와 있습니다. 자, 물체 내 온도차로 인해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직접 접촉의 열 에너지 이동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자연 대류 현상 같은 유체 밀도 차이. 자, 첫 번째는 뭐에는 다른 직접 접촉이니까 얘는 뭐 전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얘는 대류가 맞아요. 그죠? 유체 유동에 따라서 대류가 맞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대류가 제일 크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플래시오버 때는 물론 복사가 제일 크겠죠. 물질들의 분자 정지된 상태의 위치 변동 없이 분자 진동. 얘는 전도예요. 전도. 분자 진동, 분자 충돌, 자유적 흐름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열 플래시오에는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류는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이 맞은 거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봅니다. 지정 수량이 나와 있죠. 자, 봅니다. 인류 질소 염료가 나와 있고요. 50이 아니라 300이 됩니다. 황은 물론 황 자체 틀렸어요. 얘는 이류가 되겠고요. 100이 됩니다. 알코올류 400 맞고요. 얘는 100이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봅니다. 자, 9번 문제인데 불꽃 연소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나. 불꽃 연소입니다. 연소의 사요소가 되겠죠. 고비점 액체 생성물 나와 있습니다. 고비점 액체 생성물. 그죠? 불꽃 연소가 나와 있는데 비점이 높대요. 그죠? 자, 비점이 높은 것은 고비점은 아무래도 불꽃보다는 뭐예요? 표면 연소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비점은 그렇게 잘 타지 않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꽃 연소라는 것은 뭐예요? 불꽃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꽃 연소는 고에너지는 맞습니다. 고에너지는 맞다. 그죠? 고에너지. 고비점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응축되어 공기 무상연기 현상으로 고온열에 받았을 때 산소와 직접 접촉하여 일어나는 연소에는 뭐다? 표면 연소죠. 혹은 자결 연소가 되겠죠. 가소성, 경화성과 가소성 중에 가소성이 가솔린 이런 액체죠. 다 불꽃이 됩니다. 연쇄만 억제도 가능하죠. 매우 빠르겠죠. 그리고 방출 연료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와 있는데
자,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봅니다. 평가 기준인데 시행 영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행령 가보면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이라고 존재해요. 등급이 있는데 A, B, C가 있죠. A, B, C는 반기별이래. 반기별. 그 다음 D는 뭐다? 월 1회. E는 뭐예요? 월 2회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A, B, C 반기별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이건 또 계산 문제지만 잘 풀었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메탄 가장 중요한 문제죠. CH4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가 됩니다. 첫 번째는 C, 두 번째는 H, 세 번째는 뭐다? O가 되겠죠? C는 한 개, 오케이. H는 몇 개예요? 4개 있으니까 2개. 산소 맞출게요. 오케이. 산소는 몇 개 있어요? 2개, 2개. 하면 4개니까 2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결국은 어떨 때? 1일 때 2, 2가 되겠죠? 메탄이 3몰일 때 산소는 얼마가 됩니까? 2, 3은 6, 6이 반응해서 그 다음에 물은 얼마가 되냐는 거죠. 얘는 3을 곱해주면 되죠. 3. 얘는 얼마? 6. 답은 얼마입니까? 6몰이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잘 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아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제 생각에는 12번 문제 같습니다. 12번 문제. 그죠? 12번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징계위원회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강력시 부서의 직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과 그 징계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설명인데 올바른 걸 고르는 겁니다. A강력시 재난본부장입니다. 그죠? A강력시 재난본부장이 나와야지. 얘는 갑이 됩니다. 갑은 재난 중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감 이상입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뭐다? 중앙 소속으로 징계위원회입니다. 중감 이상이죠. 중감 이상. 이게 중감 이상이 됩니다. 그죠? 물론 얘도 다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 정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재난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니까 재난본부장이죠. 다 국가공무원이 됩니다. 저는 이런 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본부장한테 상을 받아 보신 분이 있냐라 물어보고 싶어요. 본부장한테. 그죠? 한번 내가 물어볼까? 우리 선생님 서장한테 상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본부장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잘했다고? 그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본부장은 본부 시도의사,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서장상은 받아본 제자를 받고 뭐 서울 공무원이면 서울시장상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본부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위원회 위촉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서울시나 충청북도나 충남이나 뭐 어디 위촉되면 소방 본부장이 위촉하진 않아요. 누가 위촉하면 시장이거나 도의사 위촉하는 거죠. 무슨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본부장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부서니까. 그죠? 본부장 부서가 됩니다. 그리고 부분 잘 기억, 본부장은 그냥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달라요. 경찰은 제가 경찰의 위원회 한 개에 수속돼 있는데 지방청장이 저한테 위촉해버리더라고요. 그건 청이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경찰은 다릅니다. 우린 청이 아니고 본부가 되는 거고 본부란 말은 뭐다? 시도 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애매하지만 뭐 국가직으로 우기고 있지만 시도 밑에 시도의사 지휘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행정과장인데 보통은 이 본부의 과장은 중감이 된단 말이에요. 본부의 과장은 중감이 되는데 자, 그죠? 본부의 과장은 중감이 됩니다. 자, 얘는 결국은 본부의 과장은 강력시, 그죠? 강력시의 본부의 과장은 시도의 임용권이 두기 때문에 그죠? 시도. 얘는 시도의 본부 과장이에요. 시도 공무원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임용이 될 수, 시도가 시도의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하냐면 중감. 자, 중감 이상은 뭐야? 중감 이상의 경우에는 뭐다?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 그죠? 소방, 국가소방에서 중감 이상 국무총리 위원, 징계위원 둔다고 얘기를 했고요. 원칙은 우리가 중감 이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임권이 있어요. 위임권. 위임권이기 때문에 시도에 뭐다? 위임권이 존재한다 보시면 됩니다. 시도 위임권. 그래서 시도 위임권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징계위원회 관할이 존재해요. 그죠? 관할이 존재하는데 시도본부장이 있어. 시도본부장은 중앙징계위원회. 시도본부장. 정리 시도본부장은 다 중앙이에요. 뭐 어디든 간에. 그 다음에 학교장. 학교장도 소방청. 소방중감 학교장은 뭐다? 징계위원회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방청은 소방청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도본부 과장은 뭐다? 소방중감. 그죠? 그 다음에 소방청. 그럼 시도공무원 징계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시도공무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부의 과장은 시도징계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시도징계위원회. 본부는 본부 밑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도징계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 있는 뭐 A 강력시니까 강력시 뭐다? 징계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을은 강력시 징계위원회이다. 물론 중감 이상이 되지만 국가직 중에서 고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본부장과 학교장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A 강력시 학교장이죠. 얘는 이거 적을게요. 강력시 재난본부장은 뭐냐면 얘는 시도, 즉 강력시, B 강력시 징계위원회죠. 그 다음에 학교장이 되겠죠. 학교장은 소방청 징계위원회입니다. 소방청 징계위원회죠. 학교장은 다 소방청 징계위원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감은 중앙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감 이상은 예를 들어서 서울소방학교장이라든지 경기소방학교장이라든지 중앙소방학교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여기 국무총리 징계위원회가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 학교에 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중앙, 서울, 경기는 여기에 될 수 있다고요. 중감 이상이니까. 그죠? 일반적인 학교장, 경북 소방청이거든요. 얘는 소방청입니다. 소방청에서 온단 말이에요. 소방서장이죠. 소방서장은 뭐예요? 소방서장은 일반적으로 지방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강력시 뭐다? 징계위원회 보시면 됩니다. 강력시 징계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강력시 징계위원회가 됩니다. 소방서 징계위원회가 있고 강력시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죠. 원칙은 위임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위임할 수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다시 얘기할게요. 소방 중감 이상에 대해서 국가직은 소방청이 아니라 중감 이상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장인데 소방 중감이 아니라 소방청이다. 얘는 소방청 징계위원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위임 규정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 이제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거기는 시도의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위원회가 존재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시도 및 대령에 정한 소방기관에 물론 그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시 징계위원회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소방청, 강력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강력시가 되겠죠. 소방청이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갑 보겠습니다. 갑은 기억. 갑은 뭐예요? 국무총 이거 맞네요. 좀 맞고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을은 뭡니까? 소방청. 얘는 소방청이 아니죠. 강력시가 틀렸고요. 그 다음 을은 강력시 징계위원회 맞고요. 병은 학교장 소방청 맞습니다. 답은 2번 같고요. 병은 소방청이 돼야 되는데 틀렸죠. 그 다음 정은 틀렸죠. 정은 요 부분은 맞고 그 다음에 정은 리을 자, 그 다음 니은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2번. 그렇죠? 답은 2번 되겠죠? 2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국가직의 중감 이상은 다 국무총리 징계위원회가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보면
여기 보면 본부죠, 그죠? 본부에 있는 행정과장이죠. 물론 여기에 있는 부분은 국가직이에요, 그죠? 국가직. 국가직에 예를 들어서 학교장인데 중앙하고 서울, 경기. 중앙은 소방감이고 서울은 중감이고 경기도 중감이란 말이에요. 뭐 이러한 경우는 다 뭐다?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학교장인데 경북학교장이라든지 충청학교장 이런 부분은 소방정이란 말이에요. 소방정인 경우는 뭐다? 소방청이 되는 거예요. 얘는 소방청이 되는 거예요. 소방청. 조심해야 돼. 중간에 안 되니까. 두 번째, 그다음 나머지는 다 뭐다? 시도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다? 시도다. 나머지는 뭐다? 다 시도가 된다. 그죠? 자, 그러나 이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자, 소방, 왜 그러냐면 소방경 이상은 다 시도가 돼요. 소방경 이상은. 무조건 시도예요. 근데 소방위죠. 요건 조금 다르게 보면 위는 두 개 나눠집니다. 중징계가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만 뭐다? 시도가 되는 거고요. 경징계는 가벼울 경자죠. 경징계는 뭐다? 소방서가 됩니다. 소방서 위. 알겠죠? 이 정도까지 하면 완벽합니다. 뭐 더 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국가직 다 물론 국가직에는 위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가직에 대해 소방 중감 이상은 다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다. 그럼 중감 안 된 애는 있을까요? 국가직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장 같은 경우인데 학교장도 서울은 중감이고 경기도 중감이고 중앙은 소방감이란 말이에요. 중감 이상이니까 당연히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소방정인 학교가 있다고요. 경북, 충청 이런 데 인천 이런 데는 소방청 징계위원회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소방경 이상은 다 뭐다? 다 시도위원회예요. 나머지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 있는 본부 행정과장 본부 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부의 행정과 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도가 되는 거예요. 본부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소방위 이하인데 중징계는 시도가 될 수 있지만 경징계는 뭐다? 소방서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완벽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게 아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CO2 수화 약제입니다. CO2 수화 약제가 되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소화기 및 저장 용기의 고압으로 충전해야 하므로 고압가스 관리법이 적용된다.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주된 수화 작용은 질식 이 맞는데 부촉면은 좀 거리가 멀겠죠. 오늘 이따 우길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예방 설비, 하재 예방 설비로서 밀폐된 공간에 신부 화재 소화기 우수하나 개방 장소에는 일반 화재 소화를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밀폐된 장소 우수하지만 사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 뿌리면 안 됩니다. 이 정도. CO2는 피해 질식 독성 우려해야 되는데 1분 이내 뭐 20초 가함으로써 치사동달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추면 틀리겠죠. 넘어갑니다. 14번 봅니다. 분말 소화술 특징인데 가장 옳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급격한 확대하는 액체 표면 화재는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어서 방호 대상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죠? 자, 그다음 봅니다. 소화 분말 전기 불량 도시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그 전기 설비 사용되며 급격 연소 확대된 섬유 제품이 좋은 거고요. 그 자체 유체가 아니므로 분말 이송 유체가 아니겠죠. 고체니까 고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분산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전역 방출 방식은 헤더 배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호수를 연결해서 직접 이동 수화 이거는 아니죠. 얘는 호수릴식이 되겠죠. 이건 전역이 아니겠죠. 국소라든지 즉 호수릴 되겠죠. 호수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전역이 아닙니다. 호수릴 방식이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은 이건 호수릴 방식이 됩니다. 물론 호수릴 방식 국소 전역이 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4번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지류, 기름 찌꺼기 이건 산화열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분해하는 셀로이드가 있고요. 흡착 목탄 활성탄, 발효하는 거름 먼지가 있죠. 자, 16번 봅니다. 옳지 않은 거죠. 단순 복통은 단순한 경우는 뭐다?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복통은 없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거저에서 옳지 않은 거죠. 단순한 건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단순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치통. 그 다음에 뭐요? 단순 감기.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 단순 복통이란 말은 이 자체가 없다고요. 그죠? 단순 치통은 거절할 수 있어요. 단순감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통은 없다 이 얘기예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 다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경우니까 답은 2번입니다. 복통은 단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법령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7번 문제 봅니다. 자, 이유 금속 안에 물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죠. 폭발적 비등, 폭발하기 쉽기 때문에 발화 B점 이하 냉각하면 뭐 재발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용유 할까? 얘는 식용유죠. 가연성 가스가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기 때문에 그죠? 답은 몇 번?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18번 문제 봅니다. 제 금병은 제7, 6, 부판 4, 5가 되겠죠. 7명, 부사판관 6명이죠. 자, 24명, 다음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봅니다. 연소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가염은 구비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산화이 쉬운 물질로 산소와 결합이 할 때 발생이 커야 되겠고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합니다. 또한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비표면적이 큰 물질이 되겠고요. 활성에너지 값이 적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활성에너지 인하점, 착화점, 점성, 끓는 점, 비중, 융점 날수록 위험하며 온도, 압력, 열량, 속도, 폭발 범위, 활성도가 클수록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와 육류, 산소를 방출해서 산소 공급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나 유리나 거울 반사로 가연성 물질 장시간 쪼일 때 발화할 수 있는 것처럼 약한 복사를 장시간 방사로 발화될 수 있으며 내부와 외부의 열의 출입 차단해서 주로 단열 팽창하면 단열 팽창은 사실 거리가 있겠죠. 단열 팽창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인데 그죠? 3층이죠. 3개, 4개, 5개인데 옥내 소화전이죠. 옥내 소화전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그죠? 130 곱하기 20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200리터가 되기 때문에 5.2가 되겠죠. 혹은 뭐 2.6 곱하기 뭐 n 해도 관계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나와 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 숫 지붕을 집으로 하지 않고 기와 오케이 숫 맞습니다. 조선시대 소재에는 틀렸죠. 고려가 되겠죠. 고려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건 85년도 수방이라는 용어. 작년도로 1894년 이건 잘못된 문제였고요.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경성 수방사 맞고요.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중이 물보다 큰 중류를 뿌려가지고요. 비수용성 무상을 뿌린다. 진식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완벽히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답은 뭐밖에 없어요? 유화소화밖에 없겠죠. 피봉은 덮는 CO2고요. 억제는 부촉매고요. 방지는 HPO3 3종 분말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 저수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낙차가 4점 이하 되겠죠. 기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0점 이상 답은 몇 번? 2번 됩니다. 60cm가 되겠죠. 자동이 급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4번 문제 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물은 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겠죠. 냉각, 질식, 유화, 그리고 희석. 냉각은 증발열, 비열. 자, 증발열, 증발잠열, 비열. 조심해야 돼. 증발 잠열이 맞는 거 비열 맞습니다. 539 증발열. 증발열이 증발 잠열이 됩니다. 1 비열 맞습니다. 상당히 크다. 물론 물보다 큰 것도 있어요. 수는 3.4, 헬륨 1.25가 됩니다. 유화. 자, 방노플수 유리하고요. 질소와 작용할 때보다 적은 액적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화를 봤을 때, 자, 볼게요. 유화는 덮는 거잖아. 그래서 두드려 소화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식 소화할 때보다는 더 큰 액적이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압력이 높을수 유리한 거 맞는데 좀 더 큰 액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드려서 끝나 얘기하는 거죠. 답은 3번 됩니다. 1700개 맞고요. 자, 25번 봅니다. 대형 유류 탱크까지 불이 치솟아 나오는 거죠. 꺼져 바깥쪽 벽을 따고 올라오는 것, 한상부로 올라오는 것, 이걸 윤활하겠죠. 롤로버는 천장부로 흘러가는 거죠. 보일러버, 그죠? 중진류, 개방 공간, 열파, 그죠? 또 에멀전인 거죠. 오일로버는 2분의 1 밀폐해야 되겠죠. 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